헬로우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또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하반기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점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부천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킬지구의 경우 대형 복합 쇼핑몰이 추진되고 제2경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기대감이 한층 늘고 있는데요. 또다시 들썩이는 집값, 부천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노근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 오정구 지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맞은편에는 이은명 소사지구 소사부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소식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먼저 뭐 집값을 알아보고 있는 게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먼저 부동산 거래부터 좀 보고 싶은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부천은 상기 대장 신도시 발표 이후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또 물건 자체가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 심리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상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그냥 다시 자체를 감췄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찾는 사람은 많고 그리고 물건 자체는 없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현재도 상기 신도시나 다른 쪽으로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가격이 오를 거라는 판단에 그냥 매도자들이 물건을 안 내놓고 있는 거죠. 네. 물건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예. 상황이고요. 소사지역은 어떻습니까? 예, 소사 지역은 옥길 지역과 범박 지구가 동맥을 이루고 있는데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옥길 지구는 2015년부터 입주를 분양을 해서 2017년 말 18년 초까지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신규 단지 특성상 새 집을 누가 쉽게 팔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주택 보유 3년 양도세 면제라는 그런 네. 부분도 있어서 통상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네. 아까 앞서 이제 오정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있는 배경에 물건을 걷어들이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뭐 소사지구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인가요? 부동산은 다소 지역적인 특성이 지배하는 부분이 많아서 네. 오정지구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 그 옥길 지역 쪽에는 범박계수 지역과 이런 부분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네. 그래서 다소 좀 관망 상태인 부분이 확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거래량으로 좀 여쭤보긴 했는데 집값 뭐 아까 그 부동산 정책 이후에 10에서 15% 이상 뭐 상승했다는 말씀도 예. 하셨고요. 지금 집값 자체는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합입니까? 강보합세를 보시면 되고요. 예. 중상동은 뭐 중동 같은 경우는 한 85형으로 따졌을 때 네. 봄에 한 4억 6천 7천 했던 게 예. 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예. 상동의 일부는 거의 5억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봄에 한 4억 8천 정도 했던 물건이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열동은 예. 그 강남구로 향하는 지하철 7호선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올 봄에 뭐 5억대 초반이 됐던 게 거의 6억대까지 가고 예. 있거든요. 예. 어쨌든 교통이나 쾌적성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여월동 아파트가 중상동보다 예. 더 인프라 갖춰져 있는 중상동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네. 결국은 동강거리 그리고 예. 숲이 있는 쾌적성 그리고 강남구로 향하는 7호선 가치올력 예. 그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요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서울 집값에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부천 집값이라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상승 그 강보합세에서의 가격이 한 5억대까지 가고 있는 사례가 지금 중평형, 소형 평수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요, 네. 그러니까 옛날 그 32평형으로 하는 예. 거죠. 85제곱미터 예.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 중상동이 한 5억대 가고요. 예. 중동 일부는 뭐 한 4억 7천 8천도 좀 빠질 수도 있고 예. 좀 더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예. 근데 여월동은 그 5억대 후반에 가고 있습니다. 거의 6억에 예. 팔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 보니까 예. 올 봄에 3월 달에 조사할 때 5억 5천에서 5억 6천 했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기준으로 내 조사를 한 바에는 5억 9천 넘는
거래도 예. 실제 있고요. 조만간 6억대가 찍힐 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천에서는 지금 32평형이 예. 6억에 찍힌 게 거의 일반 아파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니, 부천에서 최고 많이 올라가는 게 지금 열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해에 뭐 이맘때 내지는 지난 가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하튼 이사철과 최근의 이사철에 비교했을 때 네. 거래량은 확실히 지난 상반기가 줄었죠. 예, 거래 양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천 집값 상승의 그러면 요인이 우리가 추정하는 바는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이런 규제 정책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말씀 좀 주시죠. 부천이 서울과 근접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부천의 부동산 가격이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보다 저 강주나 저런 성남 쪽에 예. 그런 데보다 굉장히 가격 자체가 낮춰져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부천의 부동산 가격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네. 가격 자체가 낮춰져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 뭐 비교할 때 네. 이제 부천 이 중동이 좀 뒤늦게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다. 뭐 이런 이해로 해도 맞습니다. 될까요? 예. 지금 중동 신도시도 분당이나 일산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좀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서울 쪽으로 접근성은 굉장히 더 좋거든요. 예.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자체도 강남으로 예. 향하고 있고 굉장히 교통이 좋은 편입니다. 예. 그런데도 일산이나 저 분당보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걸 지금 좁혀가는 겁니다. 예. 일단 말씀 알겠고요. 또 뭐 어떻게 또 같이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부천 지역이 꾸준히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저는 뭐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그 중심지 특히 서울 그 서부권에 직접 접경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중앙의 접근성이 최우선 요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집값은 서울과 동등하게 영향을 받아서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확실한 교통축이 이제 경인 1호선과 7호선, 그다음에 소사 원시선 개통하고 광명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수도권 그 교통의 그 순환맥인 대동맥인 제1 외곽순환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예. 교통 인프라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특히 이제 대장 지역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개발되면서 인기가 확연하다고 보겠지만 옥길 지역이나 개수 혼박 지역도 신도시 미니 신도시가 입점하고 있고 입주해 있고 또 추가적으로 개수 혼박 지역은 3,200여 세대의 재개발을 앞두고 내달에 앞두고 있습니다. 8월에 올 8월에 예.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상업 입지나 교통 근린생활 시설, 생활 편의 시설들이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부천 남동부 옥길 지역과 대장동 못지않게 많이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이 중동에 부천에 7호선이 들어선 이후에 어떤 그 탄력들은 계속 가져온 것 같은데 최근에는 대장동 신도시 일본 가장 앞에 있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상동 영산단지 사업 개발 계획도 같이 잇따르고 있고요. 이런 대규모 계획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현장의 그 체감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기 신도시 발표 이후는 그 주변에 그 오정동이나 언정동 이쪽에 부동산 가격은 한 10%에서 좀 상승을 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10% 상승한 부동산 물건도 다 해소되고 없습니다. 네. 더 오를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일반인데 더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신도시가 오다 보면은 지하철이 오지 않을까. 어차피 그 교통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상기 신도시와
지하철 연계와 예. 그것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요. 더불어 그 옆에 신도시 옆에 있는 고강동, 언정동 그 지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그 부천시에서 건장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그 같이 재건축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20군데가 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상기 신도시하고 붙어 있는 고강도 언정동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구도심 가격이나 그 아파트나 다 가격이 다 상승하고 있다고 봐야 예. 되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범박, 옥길지구, 저희가 미니 신도시에 대한 부천시의 어떤 최근의 모습이었는데 새로 생긴 지금 그 해당적 상승세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나 좀 올랐을까요? 네, 옥길지구는 2015년 분양할 당시 중간 평형인 그 34평형 뭐 이런 기준으로 3억 6천 정도의 분양이 됐거든요. 기준층으로 해서. 근데 이제 이게 분양권 입주 전까지 분양권인 상태로도 약 1억 정도가 상승을 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2018년 입주함과 동시에 입주 직전까지 2018년 하반기까지 또 다시 9.13 정책 발표 전 뭐 요점 시점까지죠. 이렇게 해서 한 또 1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보다는 뭐 한 2억 정도가 이렇게 오른 셈이 되죠. 그래서 예. 9.13 정책 그 발표 시점 전후로 한 기점 한 해 정도, 18년 예. 한 해 정도로 해서 약 한 20% 정도가 상승됐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계수 범박 지역도 뭐 한 3억 중간 평형이죠. 역시 33, 4평형대 그런 가격들이 3억 한 6, 7천 선에서 거래되던 부분들이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4억 4, 5천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여기도 역시 그 당해 한 해에 한 20% 정도 상승이 된 셈이죠. 예.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고 또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네. 이제 수요가 지역 안에서 있는지 또 밖에서 있는지 또 이거 궁금합니다. 주로 어떤 지역에서 모여들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찾고 있는지 지난 거래를 돌아볼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주요 수요층은 아무래도 부천 관내가 예. 상당수, 뭐 예를 들어서 뭐 40이든지 한 50 사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 인근 지역인 이제 시흥이나 인천 지역에서도 직주 접근 그런 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분들이 많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천 쪽, 시흥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예. 이쪽으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 외부 도시의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늘었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거고요. 네. 서울보다는 뭐 지역과 지역 인근의 도시 쪽에서 많이 모여든 것으로 좀 보고 계신 거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제2경인선 예비 타당성 조사 착수 얘기 아까 서두에 해드렸는데요. 집값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예. 교통이 서울하고 근접하고 있지만은 예. 그래도 교통이 제일 문제일 테니까 예. 당연히 가격이 미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뭐 해당 지역에서 살펴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하여튼 뭐 이 집값은 뭐 말씀하셨듯이 집값은 뭐니 뭐니 해도 도로망, 교통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2경인선이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옥길 범박 계수 지역에서는 요 타당성에 추가하여서 주민들 염원 사업으로 옥길역까지 이렇게 견인해서 추가 타당성 조사를 좀 하고자 하는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옥길 지역의 인구가 옥길 은계 지역, 시흥 은계 가까운 예. 지역입니다. 은계 지역도 12,000세대가 신규 아파트가
최근까지 올까지 아마 입주를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옥길 지역만 해도 8,500세대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세대를 뭐 개수 번박까지 다 한다 하면은 인구가 대략 적어도 한 3만 그 세대 수인데 그런 세대 수를 뭐 인구 3만 세대 인구가 4인 가족 하면은 12만 인구가 됩니다. 예. 그렇지는 뭐 못하더라도 그 정도만 되면은 이게 교통 문제가 만만치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필히 좀 타당성 조사는 필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 연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은 이쪽 지역의 교통 문제도 좀 많이 분산시킬 수 있고 예. 해결이 되겠고 또 그와 아울러서 집값은 당연히 예. 꾸준히 상승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예.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부천 지역의 경우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예. 투자 세력의 관심을 더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이 정부에서는 이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고강도 정책을 쓰고 있는데 갭 투자, 이 틈 사이가 존재하는 게 현실인데 예.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천은 서울 쪽하고 굉장히 가까워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부동산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유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 보니까 갭 투자자들도 투자하기가 쉽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보다 투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으냐면은 가로주택 정비조합을 하다가 보면은 예. 적은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강서나 마곡에서 거의 다 고강동이나 은정동 쪽이나 이런 쪽을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은 상기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그 고강동에 있는 토지 있죠. 그린벨트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7, 80%가 마곡동 사람들이 와서 다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토지 거래 허가는 묶여 있지만은 얼마 전에 그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모르고 계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을 다시 했는데 그런 걸 보듯이 거의 마곡동에서 그 보상 풀리는 그 돈으로 다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래서 예. 어쨌든 갭 투자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매매 가격이나 그 전세 가격이 동등하게 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하락하면은 굉장히 그 세입자가 위험하게 되겠죠. 이 점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너무 터무니없는 그 높은 전세금은 아무리 깨끗하고 좋더라도 안 들어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점을 세입자는 조심하시면은 갭 투자의 어떤 위험도 좀 견뎌낼 수 있는데 어쨌든 부천은 갭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 질문 짧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반기 짧은 시간에는 네.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금리 뭐 인하하고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적으로 보합세 뭐 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서는 최근에 한일 갈등 뭐 이런 부분도 예. 있고 해서 국내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고 기업들도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이제 민관의 재개발 뭐 이런 분양 계획도 좀 있고 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새 집을 선호하는 경향도 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쉽게 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동의하시나요? 뭐 조금 틀린 게요. 네. 우리 오정 지역이나 역곡은 신규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은 굉장히 호응도 좋고 가격도 일부 올라갈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지금 뭐 서울에서는 집값이 올라서 관심들이 늘고 있는데요. 부천 지역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헬로우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